고객님 본인께서 지난주에 전부 출금하셨잖아요.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찍힌 잔액. 0원. 3천만 원이 넘던 예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기예금도 적금도 모두. 제가 언제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셔서 전부 출금하셨어요. 여기 서명도 있고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 거기에는 분명 이선자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인감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설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 금반지, 남편 유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왜? 6개월. 그와 함께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친절, 그의 어머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선자. 올해 66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짜 효자에게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4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아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넋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 미국 생활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공항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칫솔이 욕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울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울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하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3달째부터는 외로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충분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끊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이웃들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혼자 사니까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집 한 채. 예금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제품만 샀습니다. 전기도 아껴 썼습니다.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나는 64살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2017년 3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생활 돌봄 서비스인데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잘 살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제 번호 드릴게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도윤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친절하네.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번에 왔던 김도윤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인사차 왔어요.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요. 전구 나간 거 있으면 갈아드릴게요. 아, 사실 화장실 전구가. 제가 볼게요. 도윤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래됐네요. 제가 새 거 사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전구를 들고. 자, 새 거예요. LED라 오래 가요. 화장실 전구를 갈았습니다. 됐어요. 밝죠? 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게 제일인걸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또 올게요. 문을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참 친절한 청년이네. 그 후로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운동하셔야 해요. 그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벤치에 앉으세요. 고마워.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이에요. 그는 뛰어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자, 따뜻한 거예요. 고맙다. 별 말씀을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미국에 있어. 아, 그래서 혼자 사시는구나. 응. 외로우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짜장면 사올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들어와. 도윤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도윤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우리 엄마 요리 같아요. 너희 엄마?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아빠는 재혼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할머니는? 할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 보면 그리워요. 우리 할머니가. 도윤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주 와. 밥 먹으러. 정말요? 그럼.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좋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남자 누구야? 이씨 부인 아들 아니야? 아들은 미국 있다며? 그럼 누구지?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는 청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휴,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 친절하네.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도윤이는 좋은 아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사실은요. 제가 지금 사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 그럼 어떡하게?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500만 원 정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여기서 잠깐만 지낼 수 있을까요? 한 달만이요. 그동안 돈 모아서 집 구할게요. 여기서? 네.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요. 청소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할게요. 고민했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하지만 도윤이는 다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같았습니다. 그래. 한 달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신세 지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도윤아, 나 오늘 병원 가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도윤이는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으세요? 괜찮아. 커피 사올게요.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걷기 운동 좋아요. 알겠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응, 알아. 제가 챙겨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도윤이는 챙겼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아, 그래. 물 여기 있어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제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알아봐.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자 고객님,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옵니다. 재해치하시겠습니까? 네. 은행에 방문하셔서 절차 밟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가기 귀찮은데.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은행 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내가? 네. 요즘 어르신 대상 금융 사기 많아요.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 저 믿으시죠? 믿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돌봐준 도윤이를. 그래. 그럼 부탁할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 너무 쉬운데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뭘로 하지? 제 생일로 할까요? 528. 그래, 그렇게 해. 도윤이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 했어요. 재해치했어요. 고마워. 별 말씀을요. 그날부터 은행 일은 도윤이가 대신했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뭐야? 100만 원이 빠져나갔네. 어디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아, 그거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보험료 납부했잖아요. 보험료? 네, 건강보험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걱정인데요. 미안해.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도윤이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보험은 어머니 건강 위해서 든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 많이 나와도 보험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금반지를 꺼내려고. 하지만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금고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혹시 내 금반지 봤니? 금반지요? 못 봤는데요. 분명 금고에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여기. 찾아볼게요. 도윤이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없는데요? 혹시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가? 불안했습니다. 내가 어디 뒀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금고에 뒀던 게 확실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이선자 보험 종류 사망보험 보험금 5천만 원 수익자 김도윤. 이게 뭐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뭐야? 도윤이가 증서를 봤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건강보험이에요.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장례비 같은 거 제가 처리하려고요. 장례비? 네. 아드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급하면 제가 먼저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윤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수익자가 도윤이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2017년 9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아, 가슴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져. 119 불러야겠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요? 네, 일주일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도윤이는 병실에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매일 올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도윤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있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쉬고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입원비도 내야 하고 앞으로 병원비도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0원이신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전부 출금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여기 기록이 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9월 20일 오후 2시. 출금액 3,250만 원. 잔액 0원. 이게 무슨 정기예금도 전부 해지하셨고요. 제가 언제? 여기 서명도 있는데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선자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인감 도장도. 이건 위조예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확인해 볼게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화면에 나타난 사람. 도윤이었습니다. 제 옷을 입고 제 가방을 들고 제 신분증으로 출금한 도윤이. 저 사람. 아시는 분이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쓰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 책상, 침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 남편의 금시계, 결혼 반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그와 함께한 6개월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친절, 어머니라는 그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왜 이래? 전화해. 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전화해. 얘기 좀 하자. 답이 없었습니다. 내 돈 돌려줘. 제발. 답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6개월 동안 잘해줬는데, 밥도 해주고 집에서 재워줬는데, 왜 날 이렇게 배신한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
당했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돈을 빼앗겼는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도윤이요. 나이는 31.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주소는 저희 집에 살았어요. 그 전에 살던 곳은 몰라요. 전세 계약 끝났다고.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볼게요. 잠시 후. 할머니, 이 사람 맞으세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김도윤이 아니에요. 네. 본명은 이재현이에요. 35세.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봉사자도 아니에요. 명함은 가짜고요. 이미 비슷한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여러 건요?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수법이에요.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까지 7명입니다. 할머니가 8번째예요. 파일 속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복지센터 봉사자라고 접근.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 쌓기. 집에 들어와 함께 거주. 통장과 도장 빼돌리기. 돈 빼내고 도망. 이 사람 아주 치밀해요.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네. 사망보험이 있더라고요. 수익자가 도윤이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해요. 왜요? 이 사람이 할머니 돈만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얘기예요. 사망보험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나를. 네. 할머니를 죽일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어야 해요.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문자는 다 지웠어요. 통화 내역은? 그것도. CCTV는? 집에 없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약하면 잡아도 처벌이 약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수사는 진행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잡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이미 도망갔을 테니까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할머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한 번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보험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 병원 다녀오면 정리될 거다 이런 말을.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녹음은 안 했어요. 아니요. 아쉽네요. 그게 있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됐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배를 내릴게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추적하고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미 현금으로 빼내서 어디 숨겨뒀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 다 사라졌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도윤이가 없는 집.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로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미국은 지금 새벽이었습니다. 엄마, 사기당했어. 네? 무슨 사기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집에 들였어요?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장은 왜 줬어요? 비밀번호는 왜 알려줬고요? 민서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돈이 얼마나 날아갔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 돈으로 사실 거 아니었어요. 그래. 아, 진짜.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서가.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서가.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도윤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미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 같아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외로웠을 뿐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이씨 부인, 나 옆집 박씨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어머,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들어가도 돼요?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씨 부인,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말해봐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주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저도 믿었어요. 에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아주머니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품에서. 이씨 부인, 이래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해요. 어떡해요? 그 나쁜 놈 때문에 이씨 부인까지 무너지면 안 되죠. 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어요. 내가 끓여줄게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 먹어요. 아주머니. 빨리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이씨 부인, 혼자 있지 말아요. 힘들면 우리 집 와요. 알았죠? 고마워요, 아주머니. 뭐가 고마워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 이래서는 안 돼. 일어나야 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자 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잡혔어요. 부산에서요? 네, 거기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내일 조서 작성하러 오셔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의자 대질 조사를 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재현 씨, 피해자 이선자 씨입니다. 도윤이. 아니, 이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이재현 씨,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침묵. 이재현 씨.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6개월 동안 날 속이고 내 돈 다 가져가고 날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죄송하다고요. 이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꼭 대면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1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사기꾼이야.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어머니 처음 봤을 때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럼 왜 내 돈을 가져갔어? 왜 날 속였어? 이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어요. 빚이 있었어요. 빙. 도박 빚이요. 5천만 원.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죄송합니다. 보험은? 사망보험은 왜 든 거야?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거짓말.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했잖아.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내가 죽으면 돈을 받으려고. 이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날 죽이려고 했어. 말해. 아니에요. 죽이려고까지는. 거짓말쟁이.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절대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사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난 거죠? 네. 재판만 남았어요. 2018년 2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이재현이 섰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현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사기쳐갔습니다. 특히 피해자 이선자 씨의 경우 사망보험까지 들어 살인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이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이선자 씨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저도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현 씨를 믿었습니다. 아들처럼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잘해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재현 씨를 처벌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원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재현이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네요. 어머니, 7년 동안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호송차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자 씨 배상금이 일부 나왔습니다. 얼마나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네. 이재현 씨가 가진 재산이 그게 전부예요. 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도박으로. 500만 원이라도 받으시는 게 다행이에요. 500만 원. 3천만 원 중 500만 원.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았으니 배상금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돈도 얼마 없고 아들도 멀고 혼자 사는 삶. 이래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복지센터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요? 네. 어르신들 돕는 봉사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네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식사 도우미가 필요한데 해보시겠어요? 네. 다음 주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봉사구나. 봉사를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봉사자 김씨 할머니. 이씨, 오늘도 왔네요. 네, 김씨도요? 그럼요. 요즘 이게 낙이에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씨, 혹시 요가 배워볼래요? 요가요? 네, 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그래요? 해볼까요?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씨,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보다 훨씬 유연해졌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2018년 가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 그래.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제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민석아, 괜찮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이번 크리스마스에 갈게요. 정말? 네. 가족들이랑 같이요. 고맙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19년 봄, 도윤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요가도 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이선자 씨, 혹시 어르신들 앞에서 사기 예방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이 씨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게요. 강연 날.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입니다. 저는 2년 전 가짜 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르신들이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잠시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틈타 들어오는 사람들,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표정을 짓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어르신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뒤쪽에서 박수가 났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퍼져나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경험으로 길을 비추는 사람이구나. 강연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사건 이후 2년. 그렇게 써놓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엔 따뜻하게 남겠다. 창문 밖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들어오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었지만 정말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봄이 그렇게 제 안에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아닌 제 진심으로 피어난 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선자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용기는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